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도와드리는 멘토 생각디자인연구소 대표 이용각입니다. 저번에요 저희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소통의 요술램프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늘은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는 리더들에게도 이 질문이 굉장히 파괴력 있고 아주 중요한 경영에 역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질문 리더십이라는 이름입니다. 책 중에요 Good Leaders Ask Great Question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훌륭한 리더는 위대한 질문을 한다라는 책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요, 아인슈타인이 나에게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적절한 질문을 만드는데 55분을 쓸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적절한 질문은 상대방의 핵심을 찌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엔론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금은 여러분의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한때는요 정말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던 에너지 회사였습니다. 미국의 기업이었고요. 근데 이 기업이요 회계 부정을 저질러서 그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추방당하는, 그래서 사라진 기업이 돼버렸다니까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그것은 그들이 방만한 경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사회의 방만한 경영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그것에 대해서 의심의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아서 앤더슨 회사의 붕괴도 그렇게 일어난 것이죠. 회계법인을 맡았던 그 회계법인이 한 번이라도 그것을 제대로 질문을 던졌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일상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단 한 번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던 그 한 번의 뼈아픈 실수가 기업을 영원히 회생할 수 없는 기업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화면에 등장한 배를 보고 계십니까? 네, 이 배는요 1900년대 초반에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미국에서 런던으로 가던 타이타닉이라는 세계 최고의 유람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기억나십니까? 네, 1912년 4월 14일 날 출항을 해서요 1500명의 승무원과 2200명의 승객이 탔는데요. 그 중에 151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사망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두동강이가 났습니다. 빙산을 조심하라는 이 말에 단 한 명도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영화로도 나왔었죠. 디카프리오가 주인을 해서 저도 본 기억이 납니다. 이 거대한 유람선조차도요. 그 실제 항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소한 주변 어선들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 경고를 누군가가 한 번이라도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한 번만이라도 있었더라면 이 배는 이렇게 침몰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콜룸비아 왕복선을 기억하십니까? 1986년에요. 미국 커네버럴이라는 항공우주국에서 우주왕복선 콜룸비아호가 세상을 떠나서 우주로 나가죠. 근데 12초 만에 불과 73초였나요?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을 하게 되고요. 탑승했던 7명의 정말 최정예 우주 비행사들이 공중에서 산화되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근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페어링이라고 부르는 아주 작은 기계 결함 부품 때문인 거 아십니까? 심지어는요, 이 부품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회사가 그동안 계속 문제점을 제기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 담당선에서 그것이 질문으로 회자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 한 번의 질문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요 사업의 성패를 또 성공의 여부를 좌지우지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유비무한이라는 말이 있다면요 이제 유문무한이라는 말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멍청한 질문일지라도 훌륭한 질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능한 리더와 평범한 팀장을 가르는 것은 질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유능한 리더가 되고 싶으시고
또 성장하는 기업의 CEO가 되고 싶으시다면 역량을 강화하는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역량 있는 질문은요, 상대방의 생각을 자극하고요,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듭니다. 또한 책임감을 갖게 하고요,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오너의식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형성하게 하겠죠. 그리고 팀의 협동심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역량을 강화하는 질문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질문들이 역량을 강화하는 질문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가장 좋은 결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요? 만약에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면 어떤 목표가 되겠습니까? 라는 식의 목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이 무언가 결론이 닫혀져 있는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열린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 그 두 개의 구별은 무엇일까요? 상대에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어떤 범위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예, 아니요라는 짧은 답변이 아니라 충분히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하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기분이 어떻게 됩니까?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보통 열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열린 질문은 사람으로 하여금 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솔직하고 또 진실되게 이야기해 줍니다. 리더들은요, 예, 아니요라는 답도 물론 캐치해야 되지만 어떤 느낌인지,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상황인지의 흐름, 그 이면에 있는 맥락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열린 질문을 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요. 또 답변자로부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요, 한 5단계의 원칙을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부르는 편안한 분위기와 친근한 어조를 통해서 말문을 여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결과를 미리 이럴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방형, 열린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이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답변을 듣는 태도인 거죠. 말하라고 하고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하는 사람이 힘이 나겠습니까? 당연히 관심이 안 나죠. 그래서 경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의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피드백을 주는 거, 이것도 질문에서 꼭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서 상대가 충분히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어떤 질문들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안내함으로써 충분히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충분히 나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하고 싶은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질문은 열린 질문으로 하라는 거, 그리고 적절하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경청하라는 거, 그리고 답변으로 피드백을 주라는 거, 이렇게 5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질문 리더십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성공하는 리더는요, 질문의 달인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기업, 조금 더 성장하는 기업으로 한 발짝 내디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